저는 고려대학교의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의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그 학습 목표는 이 암과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비슷한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malignant tumor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배울 것이고, 또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cancer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암을 cancer라고 부르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cancer가 과연 무엇이냐, 이제 암이 무엇이냐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cancer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저희는 보통 암을 얘기할 때 암이라고 보통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합,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의 질병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거의 100가지가 넘는 그런 질병의 모든 집합을 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암종,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생기는 암종들이 사실은 상당히 서로 다른 종류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이라고 한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건데, 결국에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하면은 이 신체에서 어떤 세포가 멈추지 않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without stopping이라고 하는 이제 멈추지 않고 분열을 계속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surrounding tissue라고 하는 이제 주변의 기관 아니면 주변의 조직으로 이제 spreading, 그래서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어떤 그 특징이 이 암을 얘기하는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이제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세포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파란색 부분은 이 세포의 그 핵 부분인 거고요. 이 초록색과 빨간색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지만 이 세포 소기관 같은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결국엔 두 개의 세포가 되고, 이 두 개의 세포가 또 여러 개, 네 개의 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열을 할 수 있는 것이 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또 조직을 보여주는 건데, 조직이 정상적으로 생겼을 때는 이렇게 구획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요. 암에서 보면은 이 암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옆에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스프레딩, 이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ancer라는 것이 제가 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tumor라고 부르는 거는 종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과 종양이 어떻게 다르냐? 사실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암과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공통적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암은 아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매스, 그 세포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의 덩어리가 생겼다 하면 이게 종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ancer라고 하는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종양 중에서도 malignant하다. 그래서 이 malignant하다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악성 종양이다라는 얘기예요. 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양이 결국엔 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왜 악성이냐라고 하면은 invade, 아까 얘기한 주변에 있는 조직들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스프레딩 할 수 있는, invade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게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 멀리 있는 기관, 그래서 저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nearby tissue, 그 주변 조직이 아니라 혈관이나 아니면 림프관을 통해서 저희 몸을 다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런 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주 멀리 있는 기관까지 갈 수가 있는 요 전이,
metastasize라고 하는 요 전이를 할 수 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 종양 중에서도 이제 악성 종양, malignant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암입니다. 그래서 benign tum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종양 중에서도 이제 양성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감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이런 양성 종양은 악성 종양에 비해서 덜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 조직으로 못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성 종양은 그러니까 생긴 거를 발견했을 때 무조건 치료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수술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 자체는 이 양성 종양이 꽤 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많이 다시 자라나지 않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 아까 얘기한 malignant tumor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다시 그러니까 제거를 하더라도 다시 자라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이제 비나인한 것이라도 이 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종양이 만약에 뇌에 생겼다. 그래서 뇌종양이다 하면은 그거는 좀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에 비해서 양성 종양들이 좀 덜 위험한 건 맞지만 그게 뇌에 생겼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암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양성 종양이 아니라 악성 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malignant한 악성 종양은 옆에 있는 주변 조직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캔서라고 보통 암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런 악성 종양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이 양성 종양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구획이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종양이 생긴 어떤 무분별한 그 세포 분열로 인해서 조직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게 주변 조직으로 안 가고 이런 막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성 종양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양이 생겨서 분열을 무분별하게 해서 이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이런 구획을 나눠주는 막을 뚫고 옆에 있는 조직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는 이 세포들이 인베이전과 메타스타시스를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얘는 이제 악성 종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흔히 부르는 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거는 그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실제 이제 조직입니다.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동그란 것들은 세포의 핵이 보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있는 이런 그 종양의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종양이 형태를 띠더라도 여기에 빨간색,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막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위에 네 가지의 경우에는 이 막들이 이제 구획을 잘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들은 이 양성 종양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파란 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포 하나하나의 핵인데 이 세포가 모여 있는데 여기에 막의 형태인 빨강색, 보라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인 이 부분들이 막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니라 아주 어지럽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구획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악성 종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포 형태로 본 거고요. 이거는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실제 어떤 환자의 조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종양이 있고요. 근데 구획이 아직 잘 나눠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종양은 아마도 그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의 특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근처에 또 다른 종양의 형태를 보면은 이 종양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구획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인베이시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직 안에는 대부분의 종양 형태들이 이제 악성 종양의 형태인 구획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어떤 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이렇게 한 가지로만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 병리학자들이 이런 조직의 형태를 보고 이게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이 malignant의 특징이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베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 그 다른 조직으로 침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스타시스 전이를 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 malignant tumor의 특징인 건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비정상적인 분열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종양이 생긴 거죠. 근데 아직은 여기 보시면 노란색 막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직은 양성 종양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이 조직을 보면은 이 바깥 부분에 파란색 다른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게 진행이 더 되게 되면은 이 종양이 결국에는 요 노란 막을 뚫고 옆에 있는 주변 조직으로 이제 침투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있으면은 이게 인베이전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혈관이 있는 데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세포들이. 그럼 이제 혈관이 보면은 이제 세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조직은 예를 들어서 뭐 폐였다. 폐암이 있었다. 폐 종양이 있었다. 근데 이 조직을 뚫고 그다음에 혈관을 뚫고 결국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은 저희 몸에 온 몸을 이제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을 돌다가 전혀 근처에 있지 않은 아주 먼 어떤 조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liver, 간에 있는 조직, 폐에서 간은 상당히 먼 곳에 있는데 그 조직에 이제 안착을 해서 결국 혈관에 있던 세포들이 만약에 간 조직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된다. 또 무분별한 어떤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것은 전이라고 하는 메타스타시스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lignant tumor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 조직들로 스프레딩, 그 침투해서 인베이션 할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을 더 두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 전이가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이 이런 악성 종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primary tumor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장에서 생겼습니다. 대장에서. 이 대장에서 생긴 primary tumor가 이게 결국에는 전이를 일으켜서 이게 liver로 그 간으로 전이를 했던지 아니면 폐로 전이를 했던지 이렇게 전이가 여러 군데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암의 이름이 폐암이 된다든지 간암이 된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생겨있던 이 primary cancer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래서 콜론 캔서였으면 대장에 생긴 콜론 캔서였으면 애초에 그거는 전이가 된 다음에도 이제 메타스테틱한 전이된 콜론 캔서 대장암이라고 부르고요. 렁으로 갔다고 해서 렁 캔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봐서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암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이가 된 암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가 되기 전 이 primary cancer의 상태에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이를 지금 매우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결국엔 이 악성이냐를 판단하는 게 이 전이 그 침투와 전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이 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 몸에 기능에 아주 많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국엔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암이 얼마나 우리 몸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스테틱한 캔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큰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암의 종류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어떤 특징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이 암이 결국에는 어떻게 생기느냐를 이제 얘기하면은 사실 생길 수 있는 곳은 거의 아무 데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몸의 아무 데서나.
저희 몸은 아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모든 세포들이 암을 만들 수 있는 세포라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저희 몸은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만약에 세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세포가 생기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세포가. 그다음에 세포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은 뭐 손상을 입어서 그러면은 이제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가 생기고 죽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하는 어떤 아주 정형화된 정돈된 그런 상태의 그런 기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이 생길 때는 결국엔 그 정돈된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아니면 어떤 규칙이 깨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점점 더 이 정상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로 바뀔 때 결국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 나이가 노화되고 아니면 손상되는 세포들이 결국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세포수가 늘어나겠죠. 또한 필요하지 않는데도 계속 생긴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멈추지 않고 분열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암을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상세포가 있고 어떤 암세포가 있고 이분법적인 현상은 절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변화하는 과정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들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뜻을 내포할 수 있는데 이 암에 관련돼서는 이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과정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의 단계의 변화는 아니고요. 아주 여러 단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텝, 그래서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서 결국에 아주 정상적이었던 세포가 결국엔 아주 암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를 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는. 그래서 조직에서도 나타난 현상이 딱 정상세포와 정상 조직이 있고 암 조직이 있고 이렇지 않고요. 중간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이 있지만 결국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암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암이 발생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유전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변화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피지컬한 카시노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카시노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시노젠이라고 하는 것은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UV 라이트 같은 저희가 빛 같은 걸 쬐을 때, UV 빛을 쬐을 때, 그 다음에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방사선 같은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발암 물질이고요. 화학적인 케미컬 칼시노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베스토스나 토바코 스모크, 저희가 담배에 나오는 연기, 그 다음에 에플로톡신, 아르세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화학적인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박테리아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기생충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네틱한 어떤 유전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결국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포가 있고 이 안에 핵이 있고요. 이 핵 안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유전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솜 풀어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저희가 다들 알 수 있는 DNA, 그래서 요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지는 GCAT로 이루어지는 이런 서열이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결국엔 어떤 서열의 변화, DNA 변화로 인해서 이게 저희의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유전적인 변화, 뮤테이션, 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변이는 사실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유전자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전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유전자의 기능이 우리 세포를 자라게 하거나 분열하게 하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이면은 거기에 변이가 생기면 이제 암이 생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암이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코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tumor suppressor gene. 이름으로 보면 온코진은 온코라는 말이 이제 암이 종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틀어지게 되면, 켜지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암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tumor suppressor gene이라는 suppress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되는데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꺼지게 되는 그런 기능, 어떤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변이 되면 이 암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변이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왜 일어나게 되느냐고 하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원래 세포가 분열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오류로 인해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UV 레디에이션이나 뭐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나 뭐 어떤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그런 그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변이를 더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eredity라고 하는 건 이제 부모에게서 유전이 되는 것. 그래서 저희 부모에게 유전이 되는 어떤 변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우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는 그런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러한 변이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고쳐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매우 잘 작동을 원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가 손상된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세포를 없애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안타깝게도 저희가 노화를 하면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런 DNA의 어떤 변이는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를 저희는 원래는 잘 고치던 게 나이가 들면은 이런 걸 잘 못 고치게 돼서 이런 변이가 더 축적이 돼서 결국에는 축적되다 보면 중요한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노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했던 부분, 이번 차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암이 결국에는 종양 중에서도 악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양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침투를 하고 그다음에 전이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암이 왜 발생하게 되느냐면 세포들이 살지 말아야 될 때 살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을 때도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암이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되는 과정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 그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리고 온코진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튜머 서프레서 지인이라고 하는 유전자들의 변이가 생기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1차시 암이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